예, 안녕하세요. 저 하나금융투자에서 유틸리티 섹터 담당하고 있는 유재선이라고 합니다. 2021년 전망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목은 한국 에너지 전환의 조건, 그리고 그 조건에 마련되는 대책은 전기요금 정상화가 돼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좀 자료를 준비를 해봤고요. 한국에서 그린 뉴딜 정책을 굉장히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전력 시장, 유틸리티 섹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건데요. 2020년 기준으로 12.7기가에서 22년 26.3기가까지, 그리고 2025년까지는 33기가 정도, 43기가 정도까지 크게 늘어나야 되도록 지금 설계를 해놨습니다. 근데 현실상으로 이런 어떤 대형 발전 설비를 구축할 수 있는 주체는 한국전력이 가장 유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한국전력의 재무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채 증가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이제 2015년, 16년도 이 당시에는 저유가 그리고 석탄 가격도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원전 석탄 계속 들어오면서 실적이 많이 좋았었고요. 요 두 해를 제외한다면은 나머지 모든 기간에선 거의 대부분 다 부채 증가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2020년 연간 영업이익은 약 3.8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업이익을 4조 원 가까이 벌더라도 이 부채 증가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기요금을 올려줘야지만 이 에너지 전환 정책이 굉장히 달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차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도 이 연료비 등 공급 비용 제대로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할 것이다라고 명시를 해 놓은 바 있습니다. 결국 정부도 시장도 모두 다 알고 있는 이 전기요금 정상화가 결국엔 그린 뉴딜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이 자료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전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4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추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는 S&P 이게 개통 한계 가격이라는 용어입니다. 한국전력의 구입 전력 단가, 그러니까 영업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가의 약 5에서 6개월 정도 후행하는 지표입니다. 올해 초에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유가가 하락한 게 이제 레깅을 통해서 올해 3분기, 4분기 영업 비용 절감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그로 인해서 올해 한국전력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과거에 아까 2015년, 16년도 영업 실적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당시 영업이익이 11조, 12조 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보다 원가 환경이 훨씬 더 좋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보다 원가는 더 좋은데 왜 실적은 그렇게 나오지 않냐고 하면은 마지막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환경 비용, 재생에너지 관련 분담 비용이라든지 온실가스 배출 비용, 그리고 발전용 연료에 붙는 세금 등 이런 것들이 실적을 약간 깎아먹는 그런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4조 원 정도 되는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배당도 가능하다. 그래서 3년 만에 다시 배당이 재개하는 게 아무래도 한전 주가의 바닥을 잡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서두를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목차는 이렇습니다. 유틸리티 섹터 배당 재개 가능하고 그 그와 관계없이 어쨌든 재생에너지 시장이 늘어나는 것에 있어서 규제 현황, 한국전력이 처한 현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전력이 주어질 만한 어떤 페이버들 이런 순서로 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판매 금액과 구입 비용의 격차가 굉장히 커지면서 영업 실적 개선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나타냈고요. S&P가 10월, 11월에도 계속 하락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 4분기, 4분기에도 아무래도 전년 대비 실적 개선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3, 4분기 성수기 때 집중된 실적 개선이 올해 연간 실적을 기반으로 한 배당 개선 기대감까지 연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난방공사라는 기업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기업도 기나긴 어떤 감익 구간을 벗어나서 정상화된 실적이 올해 3분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수기가 1분기, 4분기인데요. 올해 4분기 실적이 얼마큼 잘 나오는지에 따라서 연간 배당이 시장 기대감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전과 그리고 지역 난방공사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이 재생에너지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택하고 있는 정책은 이 표 마지막에 있는 RPS 제도입니다. 재생에너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가만히 냅두면 수익성이 없습니다. 결국 아무도 발전소를 지으려 하지 않을 거고요. 그에 대한 해결책을 두 가지입니다. 돈이 되도록 만들어주거나 아니면은 안 지었을 때 페널티를 주거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후자를 택하고 있습니다. 발전회사로 하여금 발전량 목표치를 제시해서 그거에 맞추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걸 못 맞추면 과징금을 물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장 가격에 이제 아무래도 전력 시장에서 주어진 정책대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가격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단점이 있다라는 게 이 RPS 제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전력 생산자인 한국전력에게 어떤 투자 부담 그리고 비용 부담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작용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 RPS 제도의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이 REC라는 지표를 기준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REC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발전 설비로 발전을 하면은 그 발전량에 비례해서 인증서를 발급을 받게 되고요. 요거를 통해서 매출을 일으켜서 수익성을 보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이 이 오른쪽 표에 보시면은 이 수급 밸런스가 있는데 2017년부터 공급 과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가격은 하락을 할 수밖에 없게 됐고요. 그러니까 결국 REC 가격이 하락하는 만큼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수익성도 하락을 하게 되고 신규 투자에 대한 그런 요인도 많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가격을 어떻게 띄워야 되느냐? 결국 REC 수요를 늘리는 방향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한전이 최종 책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해야만 이 REC 수급이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재생에너지 수익성이 회복이 돼야만 발전 설비가 늘어날 수 있는데 이건 결국 한전의 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더불어서 석탄 발전소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 있어서 이제 먼저 재생에너지 관련된 대책을 말씀드리면요. 아까 RPS 제도 하에서 REC 수급이 공급 과잉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HPS라는 수소발전 의무화제도라는 제도가 도입하기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함의를 좀 찾아보면요. 연료전지는 현재 RPS 시장,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EC를 발급받는 어떤 가장 중요한 발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연료전지가 RPS에서 떨어져 나가서 독자적으로 새로운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기존에 있었던 공급 물량에서 연료전지만큼이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럼 REC 수급이 조금은 나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뉴어블 100, 이거는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이고요.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 충당하는 캠페인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이행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5가지 이행 수단 안을 마련을 했고요. 거기에 있어서 위에 3개, 녹색 프리미엄제, 그리고 REC 인증서 구매, 제3자 PPA 이런 대책들이 좀 중요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있는 REC 인증서 구매. 인증서를 구매하면은 리뉴어블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를 하겠다라는 정책인데요. 결국 시장에 좀 많이 풀려 있는 REC의 공급을 좀 완화해주겠다, 새로운 수요를 만들겠다라는 정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있는 녹색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그냥 전기요금에 돈을 더 많이 낼 경우에 재생에너지 사용한 것을 인증하고서 간주를 한다는 제도인데요. 이 재원 마련된 거는 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도록 어떻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설비 투자에 있어서도 REC 가격 상승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제는 사실 좀 중요합니다. 석탄 발전량 축소 정책인데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게 석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이제 산업 부분 그리고 전환 부분 이런 데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줄여야 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2019년 기준으로 발전량 40%가 석탄입니다. 요거를 줄이지 않는다면은 장기적으로 탄소 중립 이런 걸 달성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환경부와 산업부가 이견이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절충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2단계에 있는 왼쪽 그리고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이 산업부 아니고 오른쪽이 환경부 아닙니다. 제대로 탄소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훨씬 더 페널티를 갖게 되는 석탄 발전소의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방향으로 수렴을 하게 되고요. 왼쪽에 있는 이 숫자는 어떻게 보면은 석탄 발전소가 자체적으로 감축안을 실현을 해서 감축 실적을 만들어낼 경우에는 왼쪽 안을 택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발전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세 번째 줄에 있는 석탄 발전 총량제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혹은 석탄 발전 내에서 경쟁 시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지금 발전 비중이 감소한다는 건데 한전의 연료비에서 가장 세이빙이 많이 되는 2가지 발전원이 원자력과 석탄입니다. 그 석탄에 있어서 비중을 줄이게 된다면 당연히 한국전력의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양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어떤 재생에너지 증가 그리고 석탄 발전 감소 이 정책 모두 다 한전한테 주머니를 가볍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떤 도움을 주고 있냐 했을 때 지금은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요금 할인 정책이 일부 좀 만료가 되거나 일몰이 될 것 같은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계로 봤을 때 연간 한 1조 원 가량 조금 넘는 수준의 전기요금 할인 정책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 어떤 정책 일몰이나 폐지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초록색으로 칠한 ESS 충전 전력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필수 사용량 보장공제 이런 정책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정책이 한전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세이빙 되는 비용은 연간 0.6조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것만 갖고서는
어떤 장기적으로의 어떤 탄소 중립 혹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 마련은 조금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는 설명 좀 다시 해드리겠지만 전기 사용량이 많지 않은 전력 저소비층에 한해서 월 4,000원 한도로 전기요금 인하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실질 수혜가 1, 2인 중위소득 대상으로 많이 혜택이 집중되고 있어서 폐지가 논의가 되고 있고요. 요건 아직 미확정이지만 폐지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어떤 것이 될 수 있니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 투자비 문제 그리고 영업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간단합니다. 전기요금 지금 현재 적용받고 있는 규제를 정상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생에너지 관련 비용 그리고 탄소 배출권 비용, 에너지 효율 개선 관련 비용 모두 다 회수 방법이 전기요금을 통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다 한국전력의 구입전력비에 녹아 있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한국전력이 제시하고 있는 전기 요금표에는 변화가 없는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13년 11월 이후에 요금을 인상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이후에 주택용 누진제 개표한 2차례 정도 있어서 인하만 됐었습니다. 결국 이런 어떤 비용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거를 요금에 적절히 전가하지 못하면서 맨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채 증가 일변도의 상황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는 과거와는 약간 맥락이 다릅니다. 단순히 연료비가 변동하는 것에 따라서 한전 실적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저탄소 시장, 저탄소 경제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한전이 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에너지 전환 비용을 담보할 수 있는 완전한 전기요금 정상화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한국전력 사장님 통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기업의 이제 구체적인 실적하고 같이 엮어서 말씀드리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배당 모두 다 괜찮습니다. 올해보다도 2021년 훨씬 더 한국전력 실적은 나아진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포인트는 규제 변화입니다. 지금은 배당이 현재 주가를 바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락 리스크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연내에 이제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든지 어떤 전기요금 정상화와 같은 이슈가 나온다면은 어떤 규제 개선 이벤트로 크게 반등할 수 있을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연초 하락한 원자재 가격은 아무래도 시차 영향 때문에 하반기부터 반영이 됐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는 올해 기저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실적은 앞으로 계속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유가나 석탄 가격의 변화가 크지 않는다면 이런 배당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결국은 앞으로의 규제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 넘어가서 아까 설명드렸었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었고요. 올해 7월 달에 과거 몇 년 동안 누적된 연료금 인하 요인이 모두가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3분기부터 정상화된 실적 기록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왼쪽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 16년 열 부분 돈 많이 벌었던 거를 18년, 19년을 많이 뱉어냈습니다. 이제는 정상화되었고요. 이 실적 기반으로 배당이 가능한데 지금 이미 주가가 많이 낮아져 있어서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약 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6%에서 7%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실적 정상화 그리고 고배당 컨셉으로 이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유틸리티 섹터 발표 마쳤고요. 오랜 시간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